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022년 10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할게요. 울산의 하락률이 대구화되어버림. 지난주 제목 그대로 이었었고요. 주간 실거래지수 지수상으로 보면은 20% 하락 거래가 좀 일상화되는 가운데 띄엄띄엄 30% 하락이 눈에 띌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규제 해제했는데 왜 매물이 늘죠?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던 매물들이 같이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 복합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요거 잠깐 오타가 있었네요. 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울산 지역 살펴보시면 빨간색으로 보기 좋게 표시해뒀습니다. 여기에 추세선을 그려보고 지금 2018년부터 좀 하락 기간이 좀 있었죠. 네, 하락 기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렇게 하락 기간. 지난주 자료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그동안 주택 사기 좀 좋은 시절이 있었다. 금리도 낮았고 주택 가격도 좀 낮았던 시기들이 있었다. 그에 반해서 지금은 가격은 많이 올라간 시점,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조금 커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 지금은 뭔가 좀 꺾이는 느낌은 들 거예요. 아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가격은 조금 더 하락세가 두드러져 보일 텐데요. 그동안 상승이 컸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균형점보다 위쪽에 올라 있는 상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택 외부적인 다른 경제 상황들 썩 좋진 않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살펴보시면 울산 주간으로 마이너스 0.21%, 지난주보다는 낙폭은 조금 축소시켰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오른쪽에 살펴보시면 지난주보다 낙폭이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마이너스 0.16. 하지만 수도권이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울산도 방심할 수는 없다. 하락 조정이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버린 적은 없다. 짧으면 3년, 길면 7년까지도 긴 조정들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이 아마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3일은 휴일이라서 그런지 매수 심리 안 나왔고요. 지난주에 나온 거 그냥 그대로 다시 보시면 썩 좋진 않다. 요 기준점이 되는 것은 40 아래면 지금은 아무튼 침체기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규제 해제 이후에 매도 물량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규제해달라고 하지 사고 싶어서 규제 해제해달라고 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세금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야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분위기도 안 좋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도 안 좋고 딱히 막상 규제를 해제해놓고 나니까 뭐 취득세나 여러 가지 이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전세 물량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세 물량 한동안 정체기 이후에 다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배 만들러 울산으로 와야 될 텐데요. 그렇게 울산으로 추후에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분위기가 쏙 좋지 않다. 월세도 뭐 가격이 많이 치솟는다든지 그런 뉴스들 2, 3주 전에 나왔었는데요. 그 전국적으로 다 같이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울산만 있었던 현상 아니에요. 그렇다가 월세 가격이 치솟다가 지금은 다시 월세 가격이 꺾이는 형국이에요. 자, 전체 임대 매물도 지금 4,200건 수준으로 연초 대비 거의 한 80% 정도 증가했나요? 지금 아무튼 증가 추세에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염두에서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최근 일주일치 정도 살펴보는데요. 9월의 거래량 뭐 다 고만고만한 수준이죠. 전년 동월과 대비해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한 3분의 1 토막이 났을 정도로 규제 해제 이후에 거래량이 살아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폭은 20% 정도에 그치더라. 그마저도 가격이 떨어지면서 증가하더라. 근래 들어서 10월달 접어들어서 직거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중개거래보다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면서요. 자, 가격 상단 부분 최근 일주일치 상단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은 태화강 엑소디움 10% 정도 하락, 울산 약사 더샵 대략 한 17% 정도 하락, 뭐 10% 안 되는 건 보아컨으로 지나가고요. 풍경채 10% 정도, 평창 2차연대 20% 정도, 이 대형 평형도 못 피해 간다는 것. 울산도 마찬가지 현상, 전국적인 현상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약사동 삼성레미안 32평형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자, 그 다음 날도 살펴보시면은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운 하락, 울산 송정 한양 수자인 고점 대비 20% 이상, 우정 혁신도시 부르지오 고점 대비 20% 이상, 서강파크 10% 정도. 이 와중에 신고가 그래도 한건 눈에 띄었습니다. 2022년 아파트예요. 요런 거 원래 보통 거래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양도세 관련해서 2년은 지나야지 보통 시장에 매물로 출회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일단 팔릴 수 있는 거 팔고 정리하고 가져가는 분위기. 자, 규제 해제 이후에 거래들 여기 다 살펴보시지만, 규제 해제 이후에 거래되는 것들 오히려 낙폭이 더 커진 거 아니야? 자, 밑줄을 한 개 그어보면 제일 위쪽에 이것도 한 30%까지는 안 되지만 25% 이상, 우정혁신도시 2차 동원 로얄주크, 나머지 규제 해제 이전에도 한 25% 정도, 규제 해제 이후에도 25% 정도. 크게 변화가 없더라. 6억 2편은체 정도, 25% 정도. 20%대 하락이 많이 보이는 게 주간 실거래지수 마이너스 0.2 이렇게 나타나면 띄엄띄엄 30% 하락 거래 가격 보이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 지수가 정확하게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억 2편한세당 거래 몇 건 눈에 띄는데요.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 외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들도 눈에 띄지만 하락 거래가 확연히 많다. 이런 느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해제 이후에 화정동의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같은 경우에 68제곱미터 가격이 25% 이상 빠지는 모습들. 다 20이라는 숫자가 익숙합니다. 지금 보합권의 거래는 바람직하지 않다. 건당 거래 대금이 확 띄워줘야지, 뭔가 좀 그래도 좀 시장이 살아나려고 하네, 사람들이 비싼 거 좀 사네, 이런 느낌일 텐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연초 2억 6천에 비해서 9월달 2억 3천까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1000건을 돌파해야 의미가 있을 텐데 계속 500건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분위기 쉽게 살아나진 않는다. 과거에 2018년 이때 분위기 안 좋을 때도 거래량은 500건이 넘어섰는데 지금은 아무튼 계속해서 분위기는 살아나진 않는 분위기. 3억 미만의 거래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요. 6억 이상의 고가의 물건들은 거래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구 군별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9월달에 이제 규제 해제되면서 10월달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요게 하나의 주목할 만한 포인트일 텐데요. 거래가 딱히 많다. 구별로 또 지난주에서 또 잘못 나왔네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요렇게 살펴보시면은 딱히 살아나는 지역이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알게 모르게 서서히 줄어드는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겠네요. 분양권 거래량 좀 살아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규제 해제되고 나니까 분양권 거래가 좀 살아나더라고요. 보니까 분양권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그 전에 직거래 비율 이 정도면 무난한 수준, 무난한 수준의 직거래 비율, 약간 높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약간 높은 느낌 들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높은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자, 분양권 가격이 힘을 못 쓰고 주변에 있는 준신축들도 같이 이 분양권 가치 버프를 받으면서 같이 상승했던 것들이 같이 하락한다. 가치 투자, 이게 가치 투자인가요? 네, 가치 고점 대비 많이 빠지는 모습. 요거 대구와 비슷한 모습. 부산도 이런 지역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울산이 이런 모습, 분양권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빠지는 모습은 대구와 조금 더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분양권 분명히 매물도 쌓여 나갈 것이고 앞으로 분양도 많을 것이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좀 고민의 시간들이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축들의 인기는 덜해간다. 신축, 분양권 이 가격들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과연 뭘 사려고 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구축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만 이 구축에 접근을 하지, 아니면 차라리 분양권을 선택해야지, 요런 부류. 여기 엄청난 힘겨루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두 개가 동반해서 같이 하락하는 현상은 피해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 거래량 울산 많지 않죠. 매물은 늘어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사람들이 전세가 왜 이렇게 안 빠져?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팔기라도 해야 되겠네 하면서 전세 매매 같이 올라가는, 매물이 같이 올라가는 이 가치 투자 형태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 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초록색 선이 가장 바닥을 계속 기고 있잖아요. 바닥을 계속 기고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월세를 더 선호한다. 월세를 선호하는 가운데도 월세 거래량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임대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많이 조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적정한 전세 가격은 얼마로 보냐면 전세 전 고점 대비 60% 정도가 지금 적합한 수준이에요.
조금 더 높고 낮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1억씩 떨어졌다고 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많이 안 빠지는 모습, 고가의 아파트들 10월달 접어들어서 나타난 거래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네. 요런 느낌. 한 1.5억 정도 빠지는 요 정도가 지금 일반적인 거래인데 금리 우리 빅스텝 밟을 확률이 아주 높아졌죠. 아마 이것들도 많이 조정받을 텐데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거래 건수가 지금은 보이질 않네요. 아무튼 좀 더 빠질 길이 많이 남아 보인다. 고점 대비 한 60% 정도 수준. 이제 이건 가장 최근 날짜인데요. 그렇게 많이 빠진 모습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세 가격 좀 버티는 모습. 평균 전세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해서 아마 이번 달 10월달 가격이 거의 이제 노란색 2020년의 전세 가격과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힘을 못 봤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전세 가격이 너무 쌌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울산 시민들의 소득 대비 전세 가격이 너무 쌌던 시절은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조금 높은 시점, 하지만 2021년 혹은 2020년 전세 가격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지금 요 싼 전세를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현상들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정말 이거 90% 수준까지도 올라갈 만큼 금리 인상은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 비싼 전세는 확실히 비율이 떨어지는 거 보이잖아요. 우리 이 추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마 분명히 나중에 금리가 다시 상승을 멈추고 금리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비율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시점까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느낌은 듭니다.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라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수준은 아니에요.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만큼 전세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부분 알아두시고 전세 매물을 내놓으셔야 된다 하는 임대인분들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속 머무르도록 적절한 가격선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붙잡아 두는 것도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한시름 더 일고 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균 월세 보증금 전년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움직이고요. 임대거래량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시장. 이게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산업을 호황을 보이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그 반전시킬 만한 그만큼의 매력은 없나 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